지금나지움 시절에 이미 하이데거는 많은 철학 책들을 즐겨 탐독하였다. 이를 안 주임 신부 콘라드 그레버는 그에게 프란츠 브렌타노의 박사학위 논문 아리스토텔레스의 존재자의 다양한 의미에 대하여를 선물로 주었다. 결과적으로 이 책이 하이데거를 존재를 둘러싼 거인들의 싸움터에 초대한 셈이 되었다. 사상적으로 처음 영향을 준 사람은 폭넓은 철학 지식을 겸비한 프라이부르크 대학 교의학 교수인 브라이크였다. 하이데거는 그의 강의와 저서에 깊이 빠져들었다. 1913년 하이데거는 심리학주의에 있어서 판단에 대한 이론이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 논문에서 심리학주의라는 개념은 논리학의 원천이 심리 안에 놓여 있는 것이지 다른 데서 주장하듯이 심리 밖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더 분명히 말한다면 심리학주의자는 2 곱하기 2는 4라는 인식은 심리적 행위에 기인한다고 말하는데, 이에 반해 관념주의 철학자들은 2 곱하기 2는 비록 어떤 인간도 그것을 풀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 답은 4라는 견해를 대변한다. 이렇게 전자는 논리학과 그의 법칙들을 오로지 인간의 심리에 정립시키는 데 반해 후자는 논리학을 관념의 영역과 연결하고 있다. 이 후자의 청년 하이데거도 속하니 그도 그의 박사학위 논문에서 심리학주의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1914년에 전쟁이 시작되자 그는 군에 입대했다. 그러나 그의 연약한 체구는 고된 훈련을 견디지 못하고 심장 발작의 증세를 보여 군에 필요 없는 존재로 판명받았다. 그는 프라이부르크로 돌아와서 중세 철학자이며 프란치스코 수도회 수사인 요하네스 둔스 스코투스에 대한 교수 임용 자격 논문을 끝맺었다. 전대미문의 날카로운 안목을 가진 이 스코틀랜드의 철학자는 하이데거의 길잡이가 되었다. 그의 확신은 알미의 목표는 존재의 인식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보시면 하이데거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결정적인 인물들이 나오죠. 하이데거가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그 신부님이, 신부가 되라고 하는데 신부는 안 되고 철학을 공부하겠다고 하니까 답답했겠죠. 그래서 그 신부님이 주임 신부 콘라드 그레버가 선물을 했는데, 프란츠 브렌타노의 박사학위 논문을 선물했다는 얘기. 근데 그 박사학위 논문 자체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존재자의 다양한 의미에 대하여, 여기서 나오는 게 지금 존재자가 나오죠. 아리스토텔레스 얘기가. 그러니까 치열하게 이 존재에 대해서 논의했던 이 브렌타노의 박사학위 논문. 그 브렌타노는 그 당시에 여기서 나오는 심리학주의를 대변하는 사람이죠. 과학적인 사이언티픽 사이콜로지를 주창했던 분이죠.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은 철저하게 존재나 존재론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 아리스토텔레스 이후에는 크게 고심하지 않고 다 아는 것으로, 존재에 대한 것은 우리가 다 아는 거니까 하고 더 이상 논의를 발달시키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하이데거가 이 존재론을 아주 철저하게 발달시키는데, 그 선구적인 역할을 했던 거가 여기서 브렌타노의 박사학위 논문을 이때 주임 신부가 선물했다는 얘기 나오고, 그러면서 이분이 프라이부르크에서 교수 임용 자격 논문을 쓰는데, 이때 그 논문에서 연구한 게 중세 철학자이고 프란치스코 수도의 수사인 요하네스 둔스 스코투스 교수에 대한 요하네스 둔스 스코투스에 대한 연구를 한 거죠. 근데 이 요하네스 둔스 스코투스의 철학은 아주 어렵기로 소문난 그러한 철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둔스 스코투스의 저서는 굉장히 어려운 저서여서 보통 이런 분은 어느 예일대학의 교수님 얘기를 제가 잠깐 들었는데, 그분 얘기가 자기라면 그렇게 어려운 책을 가지고 무슨 논문을 쓰겠다고 덤비질 않았을 거라는 얘기예요.
둔스 스코투스를 선택해서 둔스 스코투스에 대한 연구를 가지고 논문을 썼다는 이 자체만 가지고도 이분이 얼마나 논리에 철저한 사람인가가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보통의 어떤 논문을 쓰는 사람이 그렇게 어려운 주제를 잡아가지고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엄두를 못 낼 만한 것은 그런 주제를 가지고 논문을 썼다고 하는 것 자체가 하이데거의 학문에 대한 열정과 자세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큰 영향을 둔스 스코투스를 연구했다는 것 자체가 그게 둔스 스코투스의 신학이나 철학에 굉장히 매료됐다는 얘기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브렌타노의 영향이 또 있죠. 그런 어떤 한 철학자가 나오는 건 그 과정 속에서 많은 분들의 영향이 있는 거죠. 그중에 아주 대표적인 어떤 영향을 주신 분들 얘기가 여기서 나와요. 지상선님은 어때요? 이번에 어렵게 박사학위 논문을 받으셨는데 그 과정 속에서 본인의 삶에 큰 영향을 주신 분이 혹시 기억나면 잠깐 나눠도 좋아요. 어 저 이렇게 말하면 좀 간지러울 것 같은데요. 그럼 교수님 간지럽지 않게 얘기해야 돼. for 아, you 교수님이요. 나는 그런 걸 잘 모르겠는데 어떤 점에서 그랬을까요? 내가 공부하는데 오랫동안 접촉한 것도 아닌데. 아 그래도 저기 슈퍼비전 받으면서 저의 존재에 대한 생각을 정립하는 데 음, 도움이 됐던 내 자신한테 많이 이렇게 질문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질문을 하면서 나름의 정리라고 해야 되나? 음, 네. 그런 것들이 좀 희미한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좀 안개가 아니라 이렇게 뭐라 안개가 걷히는 듯한 그러면서 좀 내 자신이 좀 정서적인 안정을 더 많이 갖게 되는 그런 것을 저는 비록 한 달에 한 번이었지만 교수님 뵐 때 그런 걸 많이 느꼈거든요. 그리고 인제 그랬기 때문에 또 네 제 논문을 쓸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전에 뭐 십 몇 년 동안 뭐지 강아지도 3 년을 풍어를 읊는다고 그런 말 있잖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여기 기웃 저기 기웃 정신분석 공부 대상 관계 이런 식으로 그 과정이 있었긴 했지만 그래도 그것이 바탕이 돼서 또 교수님을 뵈어 가지고 더 이렇게 선명해졌던 그랬 그래요. 지금도 그렇고요. 음, 그래서 교수님 말씀하시는 게 사실은 이게 너무 어려워요. 어려운데도 그래, 그래. 맞아. 이해가 돼." 이런 게 너무 제가 신기해요. 네,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주제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끊임없이 사유하면서 어제 생각과 오늘 생각을 다시 연결시켜보고 애를 쓰고 있는데 쉽지 않은 질문이에요. 이게 우리가 하는 이 질문들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결국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내가 여기에 있기에 한 그는 또 누구인가 하는 질문하고 통하기 때문에 이건 자기의 인생관, 세계관 그리고 영성에 대한 견해 이 모든 것이 다 분리될 수 없는 것들이라는 얘기예요. 자연에 대한 생각이나 본인에 대한 사고나 그리고 어떤 창조자에 대한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분리된 게 아니고 다 하나의 질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점점 알게 되는 거죠. 하나의 질문을 다른 각도에서 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참 어려운 질문들인 거죠. 우리 안에 어떤 신성이 있다, 혹은 불성이 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은 이걸 잘 소화한다면 우리가 그러한 신성을 가진 존재로서 살아야 된다는 당위론이 되는데 이걸 잘못 이해하면 내가 신이다라는 존재로 가서 잘못하면 사이카틱한 상태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한국에 있는 한국임상정신분석 연구소 ICP에서 2월부터
강의를 하나 하는데 사이카틱 멘탈 일리스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는데 거기서 지금 뭘 같이 공부할까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면은 이 사이카틱한 사람 중에는 이 존재론에서 실패한 사람도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에요. 내가 누구인가 하는 질문을 잘 탐구해서 건강하게 살아낼 수도 있는데 이 존재론에서 무너져 버리면 잘못하면 내가 신이다, 내가 하느님이다 라는 쪽에 가게 되면 그랜디오서티에 의해서 어쩌면 정신분열로 갈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분야예요. 아주 훌륭한 인격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인데 이 길을 잘못 들어서면 자기 정신이 파괴돼 버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극단적인 자기애로 들어가 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내가 신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건 내가 귀한 존재로서 이 신성을 살아내야 된다는 쪽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내가 정말 신이다. 내가 다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내가 하느님이다는 쪽으로 너무 가버리게 되면 리얼리티하고 전혀 그러니까 리얼리티 센스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상태가 되면 이게 사이코시스로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극단적인 어떤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러니까 어느 게 건강한가 어느 게 병리인가가 선 하나예요. 근데 어느 시점에 식별이 무너져 버리면 가장 훌륭한 철학자가 어느 순간에 사이코시스가 되어버릴 수 있다. 그러니까 가장 훌륭한 신학자가 마지막에 식별을 잘못하면 사교 교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교 교주가 되는 게 이건 철저하게 열심히 살다가 어느 순간에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식별이 어떤 이 하이데거의 질문하고 통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이 결국은 이 세상의 모든 질문을 포괄하고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이건 쉽게 우리가 답을 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나름대로 이게 구도의 길이고 우리 각자가 서로 다른 길을 가는데 우리가 서로 도우면서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도 어느 누구도 그 길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지만 같이 논의하면서 각자의 길을 갈 수는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불교에서 쓰는 도반이라는 얘기를 즐겨 쓰는데 도반들이 필요하다는 이 길은 너무 험난한 길에서 혼자 가기에는 잘못하면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길이어서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명한 철학자 분들 중에도 니체 같은 분이 마지막에 가장 뛰어난 어떤 실존주의 철학 선구자죠. 그리고 서양 사상을 뒤바꿔 놓은 분인데 서양의 철학을 완전히 이게 분수령을 이룬 분인데 이분이 나중에 사이코시스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정신병리 속에서 세상을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융의 자서전을 읽어봐도 융이 프로이드와 헤어지고 나면서 자기 무의식의 여행을 하는데 이 무의식의 여행에서 돌아오는데 몇 년이 걸렸어요, 사실은. 근데 융은 다행히 살아 돌아왔는데 그 자기 무의식의 영역이 깊이 들어간다. 그게 무의식의 영역이라고 하는 무의식의 탐험이라고 하는 게 어떤 자아에 대한 탐험이고 자기에 대한 탐험은 결국은 영성이기도 하고 이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무의식의 세계에 대한 탐험에서 안전하게 돌아왔다고 하는 게 융이 다행스럽게 그분이 그 이후에 자기의 그 여행기를 쓴 거라고 봐요. 융의 철학은 어떠면 자기 무의식의 탐구의 결과가 융의 분석 심리학으로 이렇게 드러났는데 이렇게 안전하게 그래도 다행히 돌아오신 분도 있지만 이게 이 길이 잘못 가이드가 없는 상태에서 잘못 들어가게 되면 길을 놓쳐버리면 큰 사고가 날 수도 있는 어려운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멘탈 일리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상적인 어떤 이슈 혹은 어떤 자기가 있었던 환경 속에서의 상실이나 이런 현실적인 상실이나 이런 것들, 현실의 실패 이런 것들로부터 타격을 받아서 심리적인 어떤 어려움을 겪는 분도 있지만 실존적인 사유 과정에서의
어떤 식별의 실패 때문에 이분들이 완전히 리얼리티를 벗어나 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 쉽지 않은 탐구죠.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서 이 길을 나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한 가이드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지리산 여행을 하는데 지리산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사람이 혼자 배낭 메고 나섰다가는 이게 돌아올 수 있는 길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쉽지 않은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서포트하면서 자꾸 여러분께 나누라고 하는 이유가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자기 속에만 들어가 버리면 한번 그 속에 들어가서 계속 그 안에 뭐 자기 안에 너무 있게 되면 외부 현실하고 동떨어진 어떤 사유 속에 계속하다가 어떤 면은 거기서 건강에 빠져나오기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그때 생각되고 우리의 의식에 오는 것은 무의식에 근거하는 거기 때문에 무의식의 세계 속에 엄청난 것들이 있는데 의식의 영역을 확장하자고 하는 게 어떤 면은 브렌타노의 얘기이기도 해요. 현상학자들의 얘기이기도 하고 이게 정신분석의 얘기예요. 다 통해요. 서로 정신분석학이다, 현상학이다, 뭐 실존주의 철학이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결국은 프로이드는 무의식의 세계를 얘기하고 있지만 이 컨셔스니스 의식의 세계를 확장하고자 하는 분들은 결국은 무의식의 세계를 이야기를 하건 안 하건 결론은 같아요. 그 컨셔스니스 의식의 세계 속에서의 자기의 내성이죠. 자기를 인트로스펙션을 자기 내면을 들여다봄으로써 세상을 이해해가는 과정이니까 그 과정은 결국은 어느 영역을 무의식이라고 부르고 어느 영역을 의식이라고 부르냐 이런 이름의 문제를 조금 벗어난다고 한다면 브렌타노나 후설이나 하이데거나 프로이드나 같은 길을 가고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가 안전하게 함께 여행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